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은 결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109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본문 마무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사랑과 소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우리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사랑과 소유의 의미를 잘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과 소유의 의미 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지. 그러면 더욱더 작품을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강의만 듣지 말고요. 한번 소리내서 여러분이 배우다. 이 희곡의, 이 연극의 배우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역시 재미있게 또 깊이 있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09페이지 같이 볼까요?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먼저 확인하도록 하죠. 109페이지 먼저 볼까요? 자, 여기 덤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라는 부분 기억나시죠? 자, 남자가 이 이야기를 한 건 뭘 듣고 나서? 여자의 덤 이야기를 듣고 나서예요. 여자가 어렸을 적에 자신의 별명이 덤이었고 아버지가 날 낳고 도망쳤고 또 그러느라 어머니가 혼자서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자, 여자의 그 이야기를 들은 남자의 심경이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본 것처럼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였고요. 또 하나 뭐였다?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자, 그거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저번 시간처럼 어떻게? 먼저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9페이지 끝부분입니다. 22번째 줄 읽어볼게요. 여자, 남자의 어깨에 기댄다. 사이, 하인, 위압적으로 한 걸음씩 남자에게 다가온다. 뒤로지는 남자, 그 꼴을 여자에겐 보이고 싶지 않다. 눈을 감아요. 감고 있는걸요, 이미. 난 지금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이번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덤.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것들이 떠나갔습니다. 뭐 놀랄 건 못 되지요. 그저 시간이 지나간 것 뿐이니까요.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들을 몽땅 되돌려주고도 아무 소리 없습니다. 덤.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길러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가자 그 생명을 되돌려주고도 태어냈습니다. 덤. 난 뭔가 진실한 걸 안 것 같습니다. 덤.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 나에게는 그게 유일한 자랑이 될 겁니다. 너무 겸손하신 자랑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109페이지 끝부분 22번째 줄로 오세요.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죠? 남자 어깨에 기대고 있어요. 왜요? 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겠죠? 앞부분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뭐라 그랬죠? 당신은 참 친절한 분이에요 라고 말했던 그러한 부분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거는 말이었고 이건 행동으로, 이런 말과 행동으로 아, 여자가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하인입니다. 위압적으로 한 걸음씩 남자에게 다가오죠. 왜 올까요? 하인의 역할 뭐죠? 예, 남자가 빌린 물건을 회수해가는 역할이죠. 자, 물건을 회수하러 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하인은 여기에서 긴장감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남자는 어때요? 두려워지죠. 그리고 물건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눈을 감아요. 물건을 빼앗기는 모습을 창피한 모습이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요. 그랬더니 여자는 이미 감고 있대요. 그리고 남자는 뭐라 그래요? 난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변화했다는 거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지금 물건을 빼앗기기 직전인데 하인이 물건을 회수하기 직전인데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인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보여요. 그쵸? 왜요?
남자가 지금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자의 덤 이야기 듣고 나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소유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잠시 후에 소유의 본질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가 저도 행복해요라고 그래요. 자, 여자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여자의 어머니가 원하는 부자인데다 또 자신이 호감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쵸? 자, 그리고 하인은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 남자에게 덤벼들어서 호주머니에 있는 소지품들을 몽땅 털어가요. 몽땅 털어갑니다. 자, 그런데 남자의 태도가 그 전과는 달라요. 그 전에는 하인이 물건을 뺏으려고 할 때 저항했었잖아요. 안 뺏기려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 않죠. 하인이 물건을 뺏어가도 몽땅 털어가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소지품들을 결혼하기 위해서 빌렸던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소지품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질구레하대요. 즉 귀중하게 생각했던 걸 가치가 없는 거다. 자질구레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알 수 있죠? 남자의 물질적 가치에 대한 그런 인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 소유물,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난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왜요?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쵸? 자, 그리고 남자가 무슨 얘기를 하죠? 나무하고 고양이 이야기를 해요. 자, 나무하고 고양이는 어떻다고요? 자,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시간이 지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천 개의 이파리들, 굉장히 많은 이파리들, 수천 개니까. 그런데 이것들은 몽땅 되돌려주고도 아무 소리 없었어요. 그리고 고양이는요, 시간이 지나서 차츰 늙어지고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어났어요. 나무하고 고양이 예를 들면서 뭘 말하고 있죠? 뭔가 진실한 걸 깨달았다고, 진실한 걸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진실한 건 뭘까요? 나무, 고양이. 시간이 지나자 나무와 고양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걸 다 되돌려주죠. 그거예요, 바로. 남자가 깨달은 건 옆에 교과서 문제도 나오지만 남자가 깨달았다고 말하는 진실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은 다 되돌려줘야 돼요. 원래 내게 아니에요. 나무가 가지고 있던 수천 개의 이파리, 고양이가 가지고 있던 생명, 어떤 것들 다 빌린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되돌려줘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것을 바로 진실한 거라고 표현한 거고요. 남자의 소유에 대한 깨달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0페이지 18번째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뭘요? 그런데 당신에겐 뭐 자랑거리가 없으십니까? 믿고 말고요. 보시겠어요? 봅시다 어디. 여자 남자와 함께 의자로 돌아간다. 의자 위에 놓여있는 핸드백을 열고 그 속에서 얼굴만을 커다랗게 찍은 사진 석장을 꺼낸다. 하인 시계를 보더니 의자 위에 놓였던 남자의 모자를 냉큼 집어간다. 이번엔 모자가 의자에서 떠나갔습니다. 여간 다행이군요. 모자는 작습니다. 의자는 크고요. 만약 의자가 모자에게서 떠나갔더라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이걸 좀 보세요. 뭔데요 그게?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제 사진이에요. 저희 집 가문의 여인들은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남자 사진들을 바라본다. 하인 모자를 가져가다가 멈춰선다. 그의 시선이 아래로 움직여서 사진을 들여다본다. 남자 하인을 밀어낸다. 뭘 봐.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일 젊으니까 그렇죠. 남자 사진 중에서 여자 본인의 것을 들어 여자의 얼굴에 대고 한참 동안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당신이군요. 네, 몇 살인가요? 실례지만. 22이에요. 22, 꽃다운 처녀시군요.
남자, 다음엔 여자 어머니 사진을 얼굴에 대어준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 늙지 어떻게 돼요? 이젠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십니까? 45이에요. 45, 중년 부인이시군요. 남자, 할머니 사진을 여자의 얼굴에 대어준다. 시간이 더욱 지났습니다. 이젠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시죠? 70살이 넘었어요. 70살이 넘으셨다. 늙으셨군요. 남자, 얼굴에 대었던 사진들을 탁상 위에 내려놓는다. 재미난 놀이를 해봤죠? 네, 재밌었어요. 짐작하셨겠지만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자, 다시 110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자, 남자가 여자에게 당신에게 뭐 잘할 거리가 없으십니까? 물었더니 얼굴만을 커다랗게 찍은 사진 석 장을 내놔요. 어떤 사진이죠? 예,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여자의 사진 석 장을 꺼냅니다. 자, 하인이 이번에 뭘 뺏어갔죠? 모자를 뺏어갔어요. 그랬더니 남자는 만약 의자가 모자에서 떠나갔더라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네요. 남자의 성격이 좀 긍정적이다. 빼앗기는 거에 별로 집착하지 않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렇게 하인이 뭘 뺏어갈 때마다 이런 식의 말을 자주 합니다. 앞에서도 나왔었고요. 이런 의도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여자 앞에서 무언가를 빼앗기고 있죠. 겸연쩍은 상황이죠. 그렇죠? 이런 겸연쩍은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런 말이 아닌가 라고 읽을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자의 자랑은 결국 뭡니까? 예, 미인이다. 저희 집 가문의 여인들은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뭘 바라는 말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예, 하인을 밀어내면서 하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뭘 봐? 이러는 거죠. 여자한테 뭘 봐? 이렇게 뭐 귀엽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자, 여자가 가장 아름답다.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제일 젊으니까 그렇죠.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몇 살이라고? 예, 22 꽃다운 처녀. 여자는 22이고 지금 젊고 아름다운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남자가 여자 어머니 사진을 얼굴에 대어주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죠? 조금 늙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서 늙겠죠? 자, 뭐라고 그래요? 조금씩 목소리로 45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누구? 할머니의 사진을 여자 얼굴에 대어주고 시간이 지났다고 말하면서 시간이 더욱 지났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70살이 넘었어요. 늙으셨군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조금씩 목소리, 푹 쉰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로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놀이가 재미난 놀이래요. 왜 재미난 놀이인가요? 자, 그리고 이 놀이 재미는 뭐 어디에 있다?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대요. 재밌나요? 자,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 사진놀이의 의미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보세요. 여자가 가졌던 그런 젊음, 아름다움 어떻습니까? 45, 70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변하죠? 사라지죠? 그쵸? 자,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 노래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간 데 있습니다. 해서 알 수 있는 사진의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렸죠? 젊은 아름다움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진다는 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다? 이 말을 한 의미는 뭐다? 이 놀이를 한 이유는 뭐다? 여자에게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이 아름다움과 젊음도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사라진다. 그런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의도로 이 사진놀이를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사진놀이는 어떻다? 외면적 가치, 젊은 아름다운 이런 외면적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여자에게 깨닫게 하려는 의도의 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외면적 가치, 젊은 아름다움, 물론 재산 이런 것들도
외연적 가치, 내적 가치를 할 수 있겠죠? 자, 계속 이어서 중략 부분 줄거리 같이 볼게요. 자, 남자, 여자는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며 행복해해요. 그리고 그 사이 하에는 남자의 저거를 빼앗아가고, 남자는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자신의 사랑이 더 커졌다고 고백하며 여자에게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 진심을 담아서 다시 청혼해요. 그때 하인이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내미는데 남자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 읽더니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 건네줘요. 봉투에 있는 쪽지에 뭐라고 써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가라! 나가라가 뭐예요?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거지요.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네,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모두 빌린 것들 뿐이었지요. 저기 두둥실 떠있는 달림도, 저 은빛의 구름도, 이 한이바람도, 그리고 어쩌면 여기 있는 나마저도, 또 당신마저도 잠시 빌린 겁니다. 잠시 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오더니 주저앉아 자기 발에 신는다. 그 구두발로 쳐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은 오직 사랑만을 하겠습니다. 아, 어쩌면 좋아? 하인 구두를 거의 다 신는다. 맹세는요? 맹세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 오른손을 든 글쎄, 그건 이것을 보여드립시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진 석 장입니다. 젊을 때 한 장, 그 다음에 한 장, 늙고 나서 한 장, 당신 어머니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해 못하실걸요, 어머님.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자 작별 인사를 하고 문 앞까지 걸어 나간다. 잠깐만요, 덤.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자, 여기까지 다시 112페이지 종략 부분 줄거리로 옵니다. 자, 아까 확인했다시피 남자 여자는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며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인에게 받은 봉투에는 쪽지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가라예요. 나가라.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입니다. 시간이 다시 났으니 나가라는 거죠. 이 집도 빌린 집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됐으니까 이 집에서 나가라 라는 쪽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네요. 당연히 여자는 당연히 충격을 받겠죠. 왜요? 남자가 모두 빌린 거라면서 자기는 빈털털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자는 당연히 충격을 받습니다. 당연히 그게 긴장감이 높아지겠죠. 더군다나 어머니에게 맹세했잖아요. 빈털털이거든 아예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쵸? 자, 여자가 남자의 말에 충격을 받은 이유 교과서 문제 정리하면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남자의 재산 모두 빌린 거였어요. 남자가 빈털털이인 걸 알았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자신이 빈털털이인 게 드러난 상황인데 남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자한테 빌고 있나요? 그런 거 없죠. 빈다거나 당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잠시 빌린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안함, 당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미소를 짓고 오히려 여유로운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왜요? 자, 남자만 볼게요. 모두 빌린 거래요. 모두 빌린 것들 뿐이라고. 달림도 구름도 한이바람도 자, 이런 자연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나마저도 당신마저도 모두 빌린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남자는 어떤 말입니까? 자, 소유의 본질 아까 얘기했었죠. 즉 뭐냐면은 그런 물질적인 가치뿐만 아니고 자신이 결혼하기 위해 돌렸던 그런 물질적인 가치뿐만 아니고 인간 삶까지도 모두 빌린 거라는 그런 남자의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런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닐까요? 자, 그리고요 누가 등장? 하인이 와요. 어떻게?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와요.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겠죠?
하는 역할, 그게 긴장을 조성한다, 남자와 갈등을 일으킨다. 또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남자는 뭐라 그래요? 청혼을 합니다. 오직 사랑만 하겠습니다.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듣고 여자가 어떻게 해요? 점점점점 아 어쩌면 좋아 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원망합니까? 미워합니까? 아니죠. 화내요? 아니에요. 점점점점 아 어쩌면 좋아 라고 갈등하고 있는 거죠. 왜요? 처음에는 남자가 부자도 좋았지만 지금은 그게 이유가 다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쵸? 남자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 어쩌면 좋아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남자가 뭐라고 말했죠? 청혼할 때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에 오히려 사랑만 하겠습니다. 당신을 빌린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린 동안. 자, 당신을 빌린 동안. 자, 우리 앞에서 확인했었죠? 확인했습니다. 소의 본질, 빌린 것이다. 모든 것은 되돌려줘야 한다. 그쵸? 빌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길 것을 뒷부분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올 거예요. 당신을 빌린 동안에 이 말에도 뭐가 드러난다? 남자가 깨달은 소의 본질이 드러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빌린 동안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자는 걱정하겠죠? 왜? 어머니께 오른손을 들고 맹세했었으니까. 맹세는요, 맹세 어떻게 하죠? 어머니한테 약속한 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 말을 듣고 남자는 뭐라 그래요?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진 확장입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예요? 시간이 지나고 남는 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여자에게 남는 건 사진 석장이래요. 자, 사진 석장의 의미 뭐였습니까? 젊음도 아름다움도 결국 사라진다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 젊음, 아름다움, 이런 외적인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 내적인 것은 어떻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하자? 젊음과 아름다움도 결국 사라지는 것처럼 물질적 가치, 그렇게 어머니가 중시하는 물질적 가치도 결국 사라진다. 왜? 이것도 외적인 거니까. 그렇게 어머니를 설득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뭐라 그래요? 이 말을 듣고 이해 못하실 거예요 하면서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죠.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정말로 말하는 거죠. 왜? 남자에게 사랑을, 호감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여자는 문 앞까지 걸어 나가요. 잠깐만요 덤 멈칫 선다. 그러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하죠. 왜요? 자, 멈칫선 이유는 뭐 때문에? 남자에 대한 마음이, 호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얼굴을 외면해요. 왜냐면은 어머니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갈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114페이지 마지막 장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덤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봐요.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씩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고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있게 이건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 눈동자, 코, 입술,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덤, 이젠 알겠어요?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간다. 하이, 서서히 그 무서운 구둣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질을 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한다.
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내 말을 들어보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소? 마구 험하게 했었소? 어딜 망가뜨렸소?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간 되돌려 드렸지요. 덤,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간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 덤, 덤. 남자, 하인의 구둣발에 걷어챈다.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그만해요.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둣발에 차이기 전에. 이래서요. 어머니도 말짱한 사기꾼과 결혼했었다는데. 자, 빨리 갑시다. 네, 어서 가요. 자, 오늘 목소리 녹음에 참여해준 1학년 2반 학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시 113페이지로 올게요. 자, 여자가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몹시 썬다. 그런 얼굴 남자를 외면한다. 자, 남자를 사랑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빈털터리인 걸 알게 됐지만 갈등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쵸? 남자에 대한 호감과 사랑으로 갈등하고 있어요. 자, 남자가 덤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봐요 말하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그러니까 원망의 목소리, 분노의 목소리 그게 아니에요. 악의적인 느낌이 없어요.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여자가 남자를 미워해요?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쵸? 악의적인 느낌이 없다니까요. 아, 그러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네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 아, 그러면 둘이 결혼할 수도 있겠네. 그쵸? 행복한 결말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남자는 계속 설득합니다. 뭐라고? 난 사기꾼입니다.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씩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거냐? 나만 빌려서 다 시간이 돼서 돌려줬느냐? 그게 아니래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대요. 누구? 관객석에 사람을 붙들고 말하고 있죠. 모두들 덤으로 빌렸다. 나만 덤으로 빌린 게 아니다. 모두를 덤으로 빌렸다. 여기에 담겨있는 말이 뭐냐? 사람은 누구나 빈털터리다. 소유한 것은 다 빌린 것이고 언젠가는 돌려줘야 한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다.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 다 덤이다. 다 빌린 것이다. 다 되돌려줘야 된다. 자, 여기서 덤의 의미 알 수 있죠? 어떤 것? 소유하고 있는 것, 빌린 것. 그런 의미를 담는 게 덤이라는 말이에요. 이 극에서. 자, 그리고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죠? 이 대사를? 덤 이제는 알겠어요? 덤을 설득하는 말이긴 한데 누구를 붙들고? 관객석에 사람을 붙들고. 그쵸? 여기 있는 사람들, 덤에게. 즉, 덤하고 누구에게? 관객석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대사는, 이 남자의 대사는 소유의 본질을, 자신있게 다룰 소유의 본질을 여자뿐만이 아니고 관객들에게도 깨닫게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즉, 관객에게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누구는 관객석에 사람을 붙들고. 자, 실험극이에요. 관객이 참여하고 있죠.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장면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 얼굴을 면한 채 걸어 나갑니다. 하인은 그 무서운 구두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 옵니다. 아까 봤죠? 큰 구두 끌고 와요. 당연히 그게 긴장감이 높아지겠죠? 자, 책에서도 묻고 있는데 하인의 행동이 이 희곡의 전개 과정에서 하는 역할은 뭐죠? 예, 여러 번 나오죠? 하인이 등장할 때마다 긴장감 고조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올 거예요.
그게 긴장감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하인의 역할 정리했었죠? 한 번 더 볼까요? 하인은 이 극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남자가 빌린 물건을 회수해가는 기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갈등을 일으키고 또 소유물에 시간이 정해졌음을 보여주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봐주지 않아요. 시간이 되면은 가져갑니다. 예외 없이 시간의 엄청함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에 그게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는 것도 추가로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남자 지금 시간이 없어요. 쫓겨나기 직전이에요. 마지막으로 여자에게 절규하듯이 말합니다. 자, 남자 여자를 어떻게 설득합니까? 덤, 난 가진 게 없습니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인 겁니까? 말하면서 소유의 의미 한 번 더 깨닫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내 말을 들어보시오 라고 관객에게 말해요. 당신 누구? 관객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넥타이 빌렸을 때 어떻게 했느냐? 험하게 했느냐? 아니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줬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 사람이 증인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 아끼고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쵸? 어떻게? 진실하고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관객 앞에서 관객을 증인 삼아서. 자, 사랑에 대한 남자의 깨달음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빌리는 동안에 빌렸으니까 오히려 더 아꼈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고 이 약속을 여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이 말을 누구한테도? 증인, 누구? 관객들에게. 관객을 그게 참여시키면서 내 말을 들어보셔 하면서 관객에게 주제의식, 사랑과 소유의 의미, 사랑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부분? 진실한 사랑, 헌신적 사랑의 의미를 자신이 깨달은 진실한 사랑, 헌신적 사랑의 의미를 여자뿐만 아니고 관객에게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즉 관객에게 사랑의 의미, 주제의식을 전달한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남자 하인의 구둣발에 걷어챈다.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어떤 의미죠? 여자가 남자의 말에 설득당한 거죠. 이제 날 사랑합니까?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구 사랑하겠어요? 둘이 결혼하러 가죠. 여자가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여요. 극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 여자는 왜 남자의 청혼을 수락했습니까? 뒤에 학습활동에도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이거 정리해야 되겠죠? 자, 남자가 말했던 두 가지가 뭐죠? 소유와 사랑의 의미. 소유의 본질, 남자가 깨달은 소유의 본질.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는 말이 공허했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강조했던 부자가 아닌 걸 알고 있지만, 빈털터인 걸 알고 있지만 결혼하기로 한 거죠. 두 번째, 당신을 빌린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그 남자의 진실한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자가 남자의 청혼을 수락한 이유는 이 작품의 주제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건데 나중에 정리하겠다고 한 거 있었죠. 뭐죠? 덤, 여자의 별명인 덤의 의미. 덤은 뭐죠? 여자의 별명이에요. 어렸을 적 여자의 별명이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죠? 덤,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 라고 남자가 관객들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빌린 것. 어떻게? 덤으로 빌린 것. 앞에서 얘기했지만 소유는 빌린 것, 덤은 빌린 것, 덤은 소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덤은 모든 소유는
잠시 빌린 것이라는 작가의 인식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이 작품의 주제의식 두 가지, 사랑과 소유의 의미. 자, 소유에 대한 깨달음. 같은 말 반복이긴 한데요. 자, 소유한 것들은 모두 빌린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은 모두 돌려줘야 한다. 그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인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물건을 회수해 가고 있죠. 그렇죠? 사진놀이도 시간이 지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였고요. 재미가 있는 거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의 의미. 당신을 빌리는 동안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빌리는 동안에 빌렸기 때문에 오히려 소중하게 다뤘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헌신적으로 사랑하겠다는 그런 사랑에 대한 남자의 깨달음. 이 두 가지가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라고, 그리고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과 소유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결혼 보문학습 마치겠습니다. 수고했고요. 이어서 학습 활동도 같이 해야죠.